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지구 과학 1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단원 1 직권의 변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두 개의 과제를 냈었는데요. 첫 번째로 중단원 정리 빈칸 학습지를 채우는 거였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엄선한 6개의 문제를 풀이하는 거였어요. 이 과제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면대면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을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과제에 나갈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베끼지 말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왔는지를 선생님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면 됩니다. 빈칸에 대한 답과 문제에 대한 풀이는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몇 개만 같이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대부분 다 적어줬는데 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 세 번째 이걸 잘 못 적더라고요. 고지작이라고만 적어놓거나 지구 자기장이라고 적어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고지작이 방향 혹은 고지작이 줄무늬였죠. 정확한 워딩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판 경계의 종류와 특징인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양쪽으로 판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하게 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양쪽에서 미는 힘, 횡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 횡압력을 획압력이라고 적었더라고요. 획압력 아닙니다. 횡압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 다 적어줬는데 우리 송채린 친구가 선생님이 미처 놓친 부분까지 채워줬더라고요. 수렴형 경계의 대륙판과 해양판, 섭입형 경계에서 해구 습곡산맥 외에 화산호도 발견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깜빡 까먹고 놓쳤었는데 여기다 추가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 바다의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호상열도가 나타나는데, 바다의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이 화산호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라고도 부른다 했죠? 이 빈칸을 그냥 지진이라고만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진 중에서도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지구 자기장, 고지자기와 대륙 이동 부분에서 지구 자기장의 N극과 S극이 바뀌는 현상은 지구 자기의 역전, 지자기 역전입니다. 지구 내부에 실제로 자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석이 있는 거와 같이 현재 북쪽에 S극, 남쪽에 N극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자극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정자극기, 현재와 반대로 북쪽에는 N극, 남쪽에는 S극을 가지고 있을 때를 역자극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N극과 S극이 바뀌는 현상은 지자기 역전, 지구자기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역자극기 혹은 뭐 지구자기장, 고지자기 적은 친구들 많았는데 지자기 역전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수정하세요. 그리고 빈칸 학습지 밑에다가 뭐 한마디 혹은 요구사항 적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로 말하는 소리가 울린다 라고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이 마이크 학교에 사준 거 아닙니다. 선생님 사비로 산 거예요. 선생님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발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두 번째로, 글씨가 작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쓸게요. 크게 쓸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줌을 당기거나 줌을 줄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트북이나 PC로 수강하세요.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로 보게 되면은 글자나 이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구과학이 어렵다. 아마 지구자기장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통합과학까지는 이 지구자기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2015 교육과정 지구과학1에서 그 중간 보스 3개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고지자기와 대륙이동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설명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풀이하고 있는 문제집 있죠? 그 문제집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 가고 문제 풀이도 가능할 겁니다. 3개의 중간 보스 중에서 우리 지금 1개 중간 보스 없앴어요. 2개만 더 하면은 지구과학 1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위안을 삼아 봅시다. 자, 다음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교과서는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적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나 PPT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에는 교과서 어디 부분 참고하세요 라고 꼬박꼬박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의 학습지와 그리고 이야기할 때 교과서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은 다음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과서 읽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씩 적어준 것 중에서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그 문구들이 있어서 몇 개만 읽어볼게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서 교실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보고 싶고 하루빨리 개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 올려주시니까 잠시나마 학교에 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이 귀찮고 번거로울지도 모르는데 항상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생기발랄해지는데 지금 학교는 너무 적막해요. 선생님도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EBS 인강 듣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됐어요. 지구과학 1이 너무 어려워서 순간 저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라 믿고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석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지구과학 1 공부해봅시다. 다음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직접 그림을 그려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상을 찍어 주셔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고맙네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직접 그림으로 그리죠? 선생님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림 그려보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쏙쏙 잘 들어올 겁니다. 6문제 풀이한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평균이 30점 만점에 대략 22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만점 받은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따라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할 거예요. 이 하단부에 있는 친구들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찍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고 학습지랑 교과서 읽어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단원 2 지구과학 1 진도 나가볼까요? 준비됐나요? 시동 걸어볼까요? 오늘 중단원 2 지구 구성 물질에서 첫 번째 단원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동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느냐?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와 있는데 화산대라고 하는 것은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화산대라고 부르고 지진대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어요. 화산과 지진을 합쳐서 지각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각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이 변동대는 화산대와 지진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요. 특히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그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학습목표 첫 번째 읽어보세요. 마그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학습목표 두 번째 읽어보세요. 파느 경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학습지는 7페이지, 교과서는 31페이지 펴보세요.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느냐? 지구 내부에서 지각 하부 물질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고온의 용융체입니다. 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 암석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용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느냐?
암석이 일부만 녹아서 일부는 액체 상태로, 일부는 고체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을 부분 용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되었을 때에는 어떤 마그마는 강과 같이 줄줄줄줄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그마들은 끈적끈적하게 뭉쳐 있어서 잘 흘러가지 못해요. 이와 같이 똑같이 생긴 마그마인데 특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마그마의 구성 성분 차이 때문입니다. 마그마는 구성 성분의 차이에 따라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유문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와 성분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유문암질 마그마는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이고 화강암질 마그마는 좀 지구 내부에 있을 때예요.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구성 성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일까? 바로 SiO2 함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SiO2는 규산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알아두세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의 함량이 52%보다 낮은 경우,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상.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그 중간값을 갖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마그마들은 온도도 달라요.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낮아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그 중간값을 갖습니다. 우리 물엿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엿의 온도가 낮을 때는 얘가 엄청 끈적끈적해가지고 잘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온도가 높을 때 물엿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물처럼 출렁거리면서 잘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성이라고 불러요. 점성.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물엿이 물처럼 잘 이동한다고 했죠? 점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물엿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점성이 높아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그 중간값을 갖습니다. 자, 유동성 한번 비교해 봅시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낮으니까 잘 움직인다고 했죠? 유동성 높다. 반면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으니까 끈적끈적하다고요. 잘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 다음으로 화산체의 경사와 화산체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화산체의 경사와 화산체 형태. 여기 지표면이 있고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높다고 했죠? 잘 움직인다고요. 옆으로 넓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고 순상 화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화산체의 형태의 순상 화산. 또한 지표면이 있고 마그마가 분출되었을 때 옆으로 잘 이동하니까 아예 평평해진다고요. 너무 옆으로 잘 이동하니까 아예 평평해진다고요. 이를 용암대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아서 유동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었을 때 지표면이 있고 마그마가 분출되었을 때 옆으로 잘 안 퍼져나가요.
모여 있다고요. 이와 같이 종의 형태의 화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요. 종상화산. 종상화산. 화산체의 경사는 급해요.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지 7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덧붙여서 이 마그마와 용암을 거의 뭐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마그마와 용암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표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표면 내부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액체 상태의 물질과 기체 상태의 물질이 합쳐진 형태예요. 근데 이 마그마가 지표의 빈틈을 뚫고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그마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주로 액체 상태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 주로 남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바로 용암입니다. 즉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마그마는 지표 아래에 있다. 용암은 지표면으로 분출된 상태이다. 마그마는 기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용암은 기체를 조금 덜 포함하고 있다. 왜냐?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공기 중으로. 용암과 마그마 이 정도 차이 알아두면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혼돈이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 봅시다. 먼저 가로축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보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깊이가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만 살펴봅시다. 지구의 가장 겉표면에 지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각 아래에 맨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틀 안쪽에 외핵과 내핵, 핵이 있어요. 이때 A 지점과 B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이만큼만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B 지점은 이만큼 누르고 있죠? 그러면은 누가 더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을까요? 맞아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B 지점에서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도 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깊이는 압력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또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은 온도도 높아진다고 했죠?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은 온도도 높아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곡선이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파란색 곡선이 지구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온도 분포. 다음으로 이 점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점선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을 나타내고 있대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함수광물이에요. 함수광물. 물은 함수광물입니다. 함수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광물에 대해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알아야 이해하기 쉽거든요. 암석이 있습니다. 암석이 있을 때 검은색 반점들도 있고 밝은색 반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그마한 입자를 광물이라고 불러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그마한 입자를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광물들 중에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어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함수광물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광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교과서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고온에서 가열되게 되면은 광물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물이 나오게 된다고요. 이러한 광물을 함수광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자,
물이 포함된 함수 광물을 가지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 용융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느냐? 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함수 광물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게 되면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구성 입자들 사이에 결합이 느슨해지게 돼요. 결합이 느슨해진다고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느슨해진다고요. 결합이 느슨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액체로 쉽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쉽게 마그마가 만들어진. 마그마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용융점이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봅시다. 지구 내부 깊숙한 곳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융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초록색의 점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깊이, 압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나타나 있어요. 이때 가와 나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동일한 깊이에 있어요. 근데 가는 용융점보다, 여기가 용융점이거든요. 온도가 낮아요.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녹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고체 상태예요.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녹을 수 있다고요. 액체, 즉 마그마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실선과 점선 분석해 봅시다. 오른쪽의 실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고, 왼쪽의 점선은 물이 포함된 맨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쉽게 마그마가 생성되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진다고요. 살펴봅시다. 동일한 깊이에서 용융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용융점이 이 정도,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용융점이 이 정도예요. 누가 더 높아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죠? 그래서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더 어렵다고요. 그죠? 문제에 따라서는 맨틀을 현무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무암, 맨틀도 현무암. 왜 그러느냐? 맨틀은 감람암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맨틀은 감람암질. 근데 맨틀이 용융될 때에는 전체 다가 용융되는 게 아니라 부분 용융되게 돼요. 그래서 일부분만 녹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일부분만 녹아서 나온 이 마그마의 성질이 현무암질의 성격을 가져요. 현무암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맨틀을 현무암이라고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예요. 지구 내부에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A 지점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화강암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용용점이 이 지점이니까 A-의 온도는 용용점보다 높다고요. 그럼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에서 A-로 가는 경우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예요. 자, 지표면 깊숙한 곳에 암석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암석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석이 위로 이동하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암석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 자체가 작아진다고요.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사이의 간격은 멀어지게 되고 느슨해지게 될 겁니다. 입자의 간격이 느슨해지게 되면은 결합이 약해지게 되고 마그마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찾아보게 되면은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 암석이 있었는데 이 암석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즉 B에서 B-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암석이 물을 포함하는 경우예요. 즉 함수광물을 가지고 있는 암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결합이 느슨해진다고 했어요.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용용점이 낮아지게 되고 물이 나오면은 용용점이 낮아진다고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암석에서 물이 나오기 전까지에는 이 실선을 적용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가열되게 되고 함수광물에서 물이 나오는 순간 이 용용곡선은 이 실선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점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B지점에 암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실선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 용용점보다 온도가 낮았다고요. 따라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용용점이 낮아지게 되면은, 즉 이 그래프 자체가 실선으로 바뀌게 되면은 용용점이 이 지점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이 암석의 온도는 용용점을 넘어버리게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경우,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물을 포함해서 물이 나오는 경우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함수광물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함수광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데, 함수광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섬석, 흑운모, 백운모가 있어요. 근데 이 흑운모랑 백운모를 합쳐서 그냥 운모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2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림이랑 같거든요. 읽어보면은 이해 다 갈 겁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지구에서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열점이에요.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에요. 뜨거운 플룸, 즉 지구 내부에서 물질이 올라오게 되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느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자, 다음으로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로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해 있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지구 내부 물질이 상승하네요.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겠네요. 압력이 낮아지면은 마그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그마 만들어지느냐?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다음으로 섭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를 살펴봅시다. 조금 어렵거든요. 천천히 살펴봅시다.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내려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에는 해양지각이 가지고 있던 함수 광물과 해저 퇴적물에 있던 물이 나오게 돼요. 물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요용점이 낮아진다고 했죠? 요용점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 멘틀의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대륙지각 밑에 달라붙어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까 전에 특성 살펴보았듯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대륙지각을 녹여버리면서 화강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륙지각이 녹으면서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화강암질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와 성분이 같다고 했습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는 좀 지표에 있을 때, 화강암질 마그마는 좀 깊은 곳에 있을 때 차이이지 성분 자체는 같아요. 자, 이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온도를 높여버리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될 때에는 이 화강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요. 섞이면은 중간 성격을 갖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그마의 생성 장소까지 알아봤고, 여러분들 학습지 8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다 이해 갈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마그마는 암석의 용융점보다 지구 내부의 온도가 더 낮을 때 형성된다. 지구 내부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더 높아야죠.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야 암석이 녹을 거 아니에요. 더 낮을 때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함수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구 내부에서 암석의 용융점은 낮아진다. 함수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구 내부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물이 나오면 용융점 낮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3번, 열점과 해령 하부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맞는 말.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A 지점은 해령이에요.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의 상승도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의 함량이 52%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이 B지점을 보게 되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예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될 때에는 해양 지각에서
함수 광물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해저 퇴적물에 있던 물이 멘틀로 공급되게 됩니다. 멘틀에 물이 공급되어지게 되면은 멘틀에 물질이 녹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였어요.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대륙지각 밑에 달라붙게 되는데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온도가 높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 화강암을 녹이게 되면은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와 성분이 같다고 했습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63%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표면으로 분출될 때에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가 섞이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의 중간 성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SiO2 함량이 52%에서 63% 사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A 하부에서는 압력 증가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압력 감소죠? 틀렸습니다. 니은. 분출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A가 C보다 적다. A는 현무암질 마그마로서 SiO2 함량, 주산염 물질이 52% 이하입니다. C는 안산암질 마그마로 52에서 63 사이예요. 따라서 A가 C보다 적다. 맞는 말. 디귿.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으면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성격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된다 했습니다.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4번. 여기까지 해서 마그마의 종류와 특징,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3가지, 마그마가 실제로 생성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그마가 굳을 때 화성암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화성암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고생 많았어요. 안녕.